리플 입장에서는 만약에 리플이 져요.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리플은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즉 SEC가 뭐 승소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쎄요, 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제가 업계에 있다 보니까 리플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해요. 네네. 네. 그리고 워싱턴에서 소주 한 잔 먹으면 네. 뭐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 네. 그러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싸움이. 네네. 그래서 어쨌든 약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문가 조사, 전문가 증언이 하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작년부터 뉴스가 리플 뭐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SEC랑 소송 그렇게 오래 안 갈 것이고 하는 그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이기는 해요. 23년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약식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전문가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최신의 뉴스는 SEC 측 전문가들 이제 증언 때 이제 네. 나와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신원을 비공개로 하자. 입니다. 알면은 좀 뭐 네. 타격이 있다. 네, 뭐 괴롭힘 당한다. 네, 이거인데 리플 3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두질 않는다. 그렇죠. 네. 리플 투자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네. 수 있으니까 리플에서는 이걸 또 반대했습니다. 뭔 소리냐? 네. 객관적인 그 증언을 하려면 신원 공개해라라고 이제 법원에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긴 하고요.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또 이것도 이제 공개해라가 되면 네. 조금 희소식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약간 그 음모론이 네. 있는 게 SEC가 지금 리플을 고소하면서 증언 또는 참고인처럼 이제 전문가로서 네. 이제 의견을 그 내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측 사람이다. 뭐 이게 카더라가 있네요. 네네. 카더라이긴 한데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이더리움의 모 아주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모 어떤 분이 네. 리플의 고소를 함에 있어서 SEC를 자문하고 있다. 네, 이런 그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약간 영화 같은 내용이네요. 네네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2022년 9월까지의 진행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약식 재판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전문가들이 증언을 이제 공개하거나 뭐 한 상황은 아니어서 그 전문가 발언들을 이제 증언들 그 공개되고 나서 여기에 따른 법리 싸움을 또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팩트인데 별이님 생각은 네, 증권인가요? 글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미국의 그 법 체계와 네. 법 철학을 자세하게 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네.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거를 기존의 그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가두어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걸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이라고 하면 뭐 SEC가 관리를 하고 뭐 상품이면 CFTC가 관리를 하고 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SEC에 두기도 애매하고 CFTC에 두기도 애매한 좀 그 관할권이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음모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사실. SEC가 그 보통 이제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산을 확보하고 본인들의 파워를 더 넓히기 위해서 관할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리플은 이건 증권이야라고 가상자산은 증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 될 걸 알면서도 이제 계속 재판을 또 지연시키고 약간 이런 행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음모론의 설득력을 조금 올리고는 있죠. 그럼 리플 입장에서는 만약에 리플이 져요.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리플이 지면 이제 그 아주 없어지는. 큰, 예. 사실 리플이 진다고 아예 일방이 승소하거나 일방이 패소한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근데 다- 이런 구설수가 있는 것 자체가 리플은 일단 싫은데. 네네. 예. 근데 어쨌든 뭐 100% 승소하고 100% 패소하는 경우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디 중간 지점 어디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리플은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즉 SEC가 뭐 승소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이민 가겠다. 예, 예. 여기 못 살겠다. 네, 약간 그 학을 떼겠죠. 아. 예, 예. 그리고 리플이 패소한다고 하면 SEC가 리플을 가상자산을 이제 증권이라고 그 간주한 근거가 다른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지금 위태위태하고 예. 이 밑에서 막 이렇게. 그래서 다른 가상자산들 어떻게 보면 더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다 거래 지원 종료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야, 이거 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플이 이겨야 되네요. 예. 약간 가상자산 업계에 빙하기가 도래할 수도 있는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다른 가상자산들도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만약에 증권으로 간주가 된다면 리플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욕 스탁 엑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나 뭐 나스닥 이런 곳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런 곳에서 여기 뭐 기업이 아닌데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다른 코인들도 이런 결과를 굉장히 네. 유심히 지켜보고 있겠네요.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그 갈링하우스가 CEO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리플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맞지만 업계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아. 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이죠. 한 3달 전에 있었던 그 2022 컨센서스에서 법무 비용만 한 1억 달러 정도 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아니, 했어요. 걔네들은 돈이 그래도 좀 네. 있나 봐요. 근데 이 리플이 1억 달러면 사실 1,0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죠. 미국의 뭐 김앤장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이게 갈링하우스가 얘기하는 게 SEC가 이 점을 알고 있다. 아. SEC는 어차피 자체 변호사들이 이제 다 거기서 일을 하는 어. 것이고 이 법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다. 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쓰게 해서 예. 힘들게 하고. 그쵸. 예, 예. 힘들게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 합의를 하자고 한 적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네. 오케이 네. 너 이겼다 해줄 테니까 뭐 나한테 수수료를 줘 뭐 네.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 수수료는 아니겠지만 네, 그럼 이제 뭐, 네. 과징금의 형태로 아 벌금 내. 네네. 어. 근데 이게 뭐 공개적으로 하진 않죠, 당연히. 이게 뒤에서 이제 몰래 변호사들끼리 뭐 만나거나 네. 뭐 할 수는 있어요. 비공개적으로. 네. 몰래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비공개적으로 네. 예, 비공개로 만나서 이제 너 이거 인정하면은 뭐 가로수길에서 만나서 맥주 한 잔 먹는 것처럼 네네. 얘기 좀 하자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합의를 이뤄낼 수는 있어요. 과징금 얼마 뭐만 감당하고 그다음에 이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그렇게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플에서 어떻게 그냥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승소나 패소하지 않더라도 리플 끝나면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을 이제 하나씩 고소하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과징금을 그 부과하고 합의를 보자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약간 정부와 어떤 네, 세력의 싸움이네요. 네, 네, 네. 야. 특히 이제 과징금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부과했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상태로 끝날 가능성도 뭐 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리플 튜브, 뭐 리플 TV 하나 만들어서 라이브 하나 켜서 후원금 좀 모으고, 네, 뭐 그렇게 하면 또.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재판이 뭐 SEC가 뭐 근거가 없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SEC의 리플 고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심플한 예로 SEC의 가장 중요한 그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적은 투자자 보호입니다. 투자자 보호인데 리플을 고소함으로 인해서 보호해야 될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네. 봤어요. 그리고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서 계속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리플뿐만 아니고 다른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빠르게 뭐 합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재판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고 근데 법무 비용은 쓰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지금 뭐 리플을 산 사람이면 네. 제가 볼 때 이 영상을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죠. 정말 네.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네. 건데. 그래서 어쨌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실 뭐 SEC가 이제 실제 관할권이 있는 것이냐, 뭐 CFTC가 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규제 기관이 생겨야 되느냐,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판결에 따라서 좀 클리어해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실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 논쟁도 정말 첨예합니다. 리플 처음 발행했을 때 법무 검토를 받았었을 때 그 내용도 증권인지 상품인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답을 내린 건 아니네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한국은행에서 그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가상자산은 아무래도 상품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나온 적은 있어요. 같다. 네네. 네. 이제 확실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규제 기관이 어디가 되어야 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플 같은 코인도 사실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간 본보기로 이제 그렇게 된 네, 거네요. 네, 본보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리플을 산 사람들한테 힘을 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어떤 말을 해줘야 좀 어떤 말을 해줘야 좀 위로가 될까요? 네, 사실 위로를 해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재판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 이슈를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여태까지로 봤을 때에는 SEC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이더리움에서 뭐 견제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뭐 리플 홀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높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리플 이겨요. 미안하다. 네. 우리가 좀 오해했다. 네네. 하면 리플이 또 상승할 가능성은 있죠. 네. 네,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상승 동력이 이제 앞으로 뭐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여러 주요 거래소에 다시 재개가 되고, 재개가 되고,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고 또 유동성이 더 생기다 보니까 리플의 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죠. 좀 장투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거. 네네, 그렇죠. 네. 단기간에 리플로 이득을 보기에는 사실 조금 네. 지금 힘든 상황이네요. 네네. 네. 지금 단기간에 갑자기 뭐 합의를 볼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결과 자체는 내년 즈음에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는 사람이 리플을 계속 주워 담고 있는데 네네. 조금 말려야겠네요, 그 사람. 네네.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평단을 낮춘다고. 네. 근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아까 뭐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리플이라는 그 자산 자체가 자산으로서 그 기능하려고 만들어진 코인은 아니에요. 송금이 이제 원활하게. 네, 국제 송금,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 이런 쪽이었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재판이 특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 각국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곳에서는 다 유심히 지켜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규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권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어 오긴 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작년에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했습니다. 네. 예, 증권형 토큰이죠.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있는 토큰. 그런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코인들이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한번 판별을 해보겠다. 세부 규칙을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뭐 새로운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금융위 입장에서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머리는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금융위 소관이긴 하지만 뭐 대통령 공약이 뭐 새로운 이제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네. 만들겠다고 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이게 어떤 형식으로 규제화가 될지는 제도화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근데 반년이 넘었는데 네네. 아직 좀 네. 생기진 않았네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동력이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죠. 위메이드에서 만든 그 P2E 코인인데 이게 그 증권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상 의무 위배라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위믹스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는 합니다. 아 지금요? 네, 현재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제 생각에는 아직 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답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좀 이렇게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 미국이 좀 결말이 나야 여기서도 네. 좀 참고를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강대국은 이렇게 하더라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저희끼리 그냥 판단을 해야 되는 거네 만약에 네네. 하면. 네네. 이게 가상자산에 그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니기는 한데 그 최근에 뮤직하우 아시죠? 모릅니다. 아 뮤직하우 모르세요? 뮤직하우가 뭐죠? 그러니까 뮤직하우가 뭐냐면 그 음악 저작권, 네. 네, 그 조각 투자 플랫폼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그 브레이브걸스, 롤링, 네. 예, 역주행했었잖아요. 롤리. 예, 예. 이런 그 곡들의 저작권 가격이 이제 곡이 얼마나 흥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배당이 달라지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저작권을 좀 조각내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뮤직하우입니다. 가상자산 뭐 블록체인과는 좀 무관하긴 한데 이 뮤직하우 플랫폼 관련해서도 이게 증권이냐 왜냐면 제가 조각 투자해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어치 이 노래를 살 수 있는데 이 음악의 저작권을 이거 조각 투자이니까 증권 아니냐라고 그 민원이 좀 들어왔었나 봐요. 금융위에. 금융위에서 최근에 내렸던 결론은 이것은 투자계약 증권이다 라고 결론이 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뮤직하우에 있는 음악 저작권들 조각 투자하는 그 하나의 조각들은 다 증권이다. 결론이 난 상황이어서 호재네요. 예, 호재는 아니죠. 아 호재는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제재를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증권이니까. 증권이니까 예, 증권 라이센스가 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야지 이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취득해야 되는 활동을 거 할 수 아니냐. 있는 건데. 네. 근데 일단은 그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긴 했지만 뮤직하우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제재는 당분간 안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증권인 걸로. 그래서 이게 뭐 가상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련 비즈니스, 블록체인으로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려던 분들에게는 큰 어떻게 보면 난관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증권성을 앞으로 판단하기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각 거래소들이 상장 정책이나 상장 폐지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쎄요, 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제가 업계에 있다 보니까 리플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해요. 네네. 네. 그리고 워싱턴에서 소주 한 잔 먹으면 뭐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 아무튼 이렇게 약간 궁금한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제일 관심 갖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리플 빼고 네. 뭐 솔라나 뭐
네, 솔라나 있고 리플 있고 늘 테마가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디파이 있었고 NFT 있었고 그다음에 X2E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어 2 코인들은 다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앞으로 새로운 코인들도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 트렌드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새로운 코인들이 이제 생겨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하다 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면 이 트렌드가 사실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당장 가격은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발전은 계속 하고 네. 있다. 과도기지만 예, 발전을 하기 위한 과도기지. 네네. 예. 특히 제도화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많은 기업들 아직까지도 자본과 인력이 몰리는 곳이 이 가상자산 업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을까. 제도화가 된다면 더더욱 기관이 참여한다고 하면 네. 더더욱 아. 네,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남았습니다. 네, 너무 떨어졌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네. 기대를 가지는 게 그나마 네. 뭐 상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다음에는 뭐 도지코인 얘기 한번 할까요? 물려 있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도지 물려.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예. 많이 물려 있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아, 떨어지면. 네네. 그런 코인들을 좀 분석해서 예. 힘을 내자 네네. 응원해 주는 영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리플에 대해서 너무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네. 리플 사신 분들 힘내시고요.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고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